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2월 달에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강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S&P 500 지수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과연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만약에 상승장이 온다면 계속 저축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S&P 500 지수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이 차이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S&P 500 지수의 5년 수익률 조금 더 정교하게 보기 위해서 1월 종가로 한 게 아니라 날짜까지 맞춰서 정확하게 2020년 1월 1일 날서부터 2025년 1월 1일 딱 60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3225에서 6040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87.3%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5년 전에 넣었다면 1억을 지금 1억 8,730만 원이 됐다. 굉장히 큰 수익률이죠.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 저축만 열심히 했던 사람, 그리고 S&P 500만 열심히 했던 사람, 당연히 결과론적으로는 S&P 500에 투자했던 사람이 낫죠. 그런데 저축만 열심히 했던 분들 너무 걱정 말라. 적립식으로 투자한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87.3%의 수익이 난 게 아니다. 어떤 사람도 주식을 5년 전에 1억, 2억을 넣어놓고 그걸 5년 동안 붙잡고 버틴 사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리고 주식만 열심히 했던 분도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서 기분 좋겠지만 겸손해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S&P 500 지수의 지난 5년간 수익률을 연도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3225에서 3714로 첫 번째 해에는 15.2%가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21.6%, 그리고 세 번째 해에는 9.7%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에는 18.9% 상승,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24.7% 정도가 상승했다. 5년 동안에 상승이 나타났던 해가 무려 4번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초상승장이죠. 그렇지만 적립식 투자에서 이 수익률을 다 먹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S&P 500 지수의 지난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연도별로 봤을 때 2000년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2020년이 아니라 20년, 25년 전으로 가서 2000년 1월 1일부터 지금 2025년 1월 1일까지 무려 25년 동안은 상승과 하락 얼마나 자주 반복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5년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릴 건데 1년 단위로 상승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락이 나타나기도 할 텐데 상승이 4회 이상 또는 5회 이상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초상승장이고요. 상승장은 5년 동안에 3번 정도의 상승이 기록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락장은 상승이 1번, 2번밖에 안 나타난 거. 그리고 폭락장은 5년 내내 한 번도 상승장이 안 나타난 그런 경우는 S&P 500 지수에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5년 단위로 끊으면은 총 5개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구간인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첫 번째 해인 2000년에는 보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합은 뭐냐? 1년 동안 상승이나 하락이 5%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이내로 상승했거나 5% 이내로 하락했다면 그거는 상승도 하락도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에는 하락이 나타났고 세 번째에는 또 하락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타나다가 마지막 보합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첫 번째 5년은 어땠냐? 하락장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닷컴 버블이 좀 붕괴가 되는 상황이 있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5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상승, 그리고 상승, 그 다음에 보합이었다가 하락, 그리고 상승으로 마감했죠. 그러나 5번 중에 3번이 상승이었지만은 올라간 폭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보통 있는 일이거든요. 상승 2번에 보합 1번에 하락 1번 또 상승.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우리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봐도 많이 봐왔던 장면인데 희한하게 2010년부터는 좀 다른 모양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미국은 엄청난 달러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지난 25년 동안의 S&P 500 지수의 역사를 보자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는 게 아니 주가 지수를 역사를 왜 봐? 사실 주가 지수라는 게 그 개별 종목의 기업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 그 기업이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펀더멘털이 중요하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 얼마의 돈이 들어오느냐가 결국 주가를 밀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2010년, 2015년 사이에 세 번째 구간은 상승으로 출발해서 보합 한 번을 거치고 내리 3년을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왔던 25년의 역사 중에 처음으로 5년 동안에 4번의 상승이 나온
그나마 중간에 2년 차 때 나온 보합도 크게 안 올랐다 뿐이지 사실 오른 거예요. 역사적으로 처음 초상승장이 나타난 게 세 번째 구간이다. 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년 동안에 한 번 빼고 내리 상승을 했다면 그 다음에 5년 어때요? 조금 숨고르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주가가 미친 게 그렇지 않고 보합 다음에 바로 상승 4번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잠깐 1년 정도 숨고르기 하고 내리 4년을 상승을 하는 또 초상승장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맞이한 것이 코로나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또 많은 돈을 풀죠. 엄청난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밀려 들어온다. 그 다음에 상승, 그 다음에 금리 올렸던 22년도만 잠깐 하락, 그 다음에 다시 상승. 그래서 직전 5년도 역시 5년 중에 4번을 상승하는 초상승장이 나타났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15년 동안 이 3개 구간이 계속 초상승장이었다. 자,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양적 완화가 있었어요. 이 양적 완화에 달러가 얼마나 풀렸느냐? 물론 뭐 달러를 찍어서 푼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결국 연준이 시중에 있는 채권을 무한대로 매입을 해요. 무한대로 매입한다는 게 뭐냐면 채권을 사준다는 거잖아요. 채권을 사준다는 게 뭐예요?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돈을 빌려준다는 게 결국 돈을 푸는 거죠. 이때 풀린 달러의 양이 4조 5천억 달러. 4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오죠. 4조 5천억 원도 엄청난데 4조 5천억 달러 그러면 얼마냐? 이거 엄청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코로나 극복한다고 3조 5천억 달러를 풉니다. 자, 이렇게 되면 8조 달러가 풀리게 되는데 이게 원화로 얼마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경 1600조 원입니다. 1경이 얼마냐? 10,000조 원이에요. 10,000조 원 하고도 1600조 원. 이 정도의 달러가 풀린 겁니다. 그러니 주식시장이 미쳐 날뛸 수밖에 없고 올해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 인하의 통화정책을 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면서 물가 압박이 올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죠. 그러다 보면 금리 인하를 제속도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다면 당분간은 초상승장이 3번 왔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주식시장에서 썰물처럼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적다. 그러니까 지금 원탑인 미국의 경제가 뭐 S&P 500 지수에서 돈을 빼가지고 딴 데 갈 데가 있어야 주가가 빠지는데 사실 너무 오른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빼서 마땅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장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냐. 만약에 S&P 500 지수를 지난 5년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7.3% 수익이라고. 근데 적립식에서는 이 투자 수익률이 절대 안 나거든요. 1억 만들기 저축을 S&P 500에다 했다면 지난 2020년 1월 1일 날 S&P 500 지수가 3,225였습니다. 러프하게 지난번에 계산했을 때는 그냥 연 단위로 투자한다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매달 153만 원을 적금 넣듯이 매달 1일 날 153만 원을 S&P 500 지수에다가 저축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3,225였던 때에 첫 번째 153만 원을 투자했어요. 이 153만 원 투자는 언제 회수가 되냐면 정확하게 60개월 후인 2025년 1월 1일 날 회수합니다. 그러면 3,225대 투자했으니까 수익률이 87%가 나요. 그러니까 153만 원의 87%인 133만 5천 원 정도가 수익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달에 2월 1일 날 S&P 500 지수는 3,000선이 깨지고 2,954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153만 원 투자한 거는 59개월 있다가 회수가 되겠죠. 59개월 있다 회수될 때 얘는 수익이 더 나. 왜냐면 2,954대 샀으니까. 종가인 2025년도 1월 1일 6,042로 비하면 104%의 수익이 생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일이 매달 수익률을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투자를 153만 원씩 6개월 투자했을 때 S&P 500에서 나온 수익은 4,252만 8천 원이다. 자, 그러면 결국 얼마를 타게 되냐면 1억 3,400을 타니까 무려 1억 만들기 적금을 한 것보다 초과 수익이 3,4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대단히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자, 그런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죠. 왜냐면 결국 끝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립식 투자에서는 무조건 끝이 올라야 돼. 내가 적립식 투자를 막 시작하자마자 오르잖아요. 그러면 걔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보여드렸죠. 25년 동안의 역사적 기록이 계속해서 초상승장이 3회 이상, 그러니까 15년 이상 계속됐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앞으로 5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상승장은 가능합니다. 근데 초상승장은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상승장이 뭐죠? 5년, 앞으로 5년 동안 5년 내내 오르든지 아니면 4년 이상 오르든지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에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측했을 때는 초상승장, 앞으로 5년 동안에 4번 이상이 오르는 해가 온다? 좀 어렵다. 근데 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긍정회로를 돌리면은 상승장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승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무조건 주식을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은 주식을 지금 1억을 여기다가 주식시장에 넣고 5년을 기다렸다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달 발생하는 소득을 주식시장에 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뭐 오르는 게 좋긴 한데 너무 오르게 되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불리하다. 자, 앞으로 5년 동안 상승장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승장이 뭐죠? 적어도 5년 동안 3번 이상은 상승하는 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상후하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선하후상. 자,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하락이 먼저 나와야 돼. 5년 있다 찾는다고 봤을 때 찾을 때 올라가고 있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자, 긍정회로, 슈퍼 긍정회로를 돌려가지고 지난 5년간의 수익률이 그대로 다시 나타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그 87.3% 먹을 수 없어요. 아시죠? 1년에 평균 17.5%씩 오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를 때는 17.5% 오르고 떨어질 때는 또 17.5%가 떨어져요. 그래서 5년 동안 총 3번의 상승과 2번의 하락이 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상후하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선상후하는 뭐냐? 5년이 있는데 상상, 하상하, 이렇게 2025년 1월 1일이 S&P 500 지수가 6040이에요. 자, 153만 원 그달에 투자했습니다. 이건 언제 찾냐면 60개월 후에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1년 정도 상승을 하고 2026년 1월 1일 날 7097까지 올라갑니다.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좋네. 그 다음에 또 올라가지고 이게 2027년 1월 1일 날은 8338까지 올라가. 근데 3번째 연도에 드디어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17.5, 17.5 올라간 상태에서 17.5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하락하죠. 그래서 시작점인 2028년 1월 1일 날은 6879로 내려앉습니다. 근데 그 해가 다시 상승을 해. 또 17.5%가 상승하면 바로 2029년 1월 1일 날은 8082까지 회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마지막 12개월을 하락하잖아요. 마지막 17.5를 해보니까 6667. 어쨌든 시작점인 6040보다는 조금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적립식 투자에서는 시작할 때가 6040이고 돈을 찾을 때가 6667인데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와. 이게 왜 그러지? 상상, 하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 8.7%가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적립식 투자를 할 때는 찾을 때 오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5년 동안 3번 상승인데 먼저 하락부터 시작합니다. 하상, 하상상. 똑같이 계산했거든요. 6040. 첫 번째는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하락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또 1년 지나고 나서 4983까지 주저앉죠. 그 다음에 상승을 해서 2027년 1월 1일 날 5855까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다시 하락. 그래서 4830이 되죠. 근데 그 해에 또 올라서 5675까지 상승하고 마지막 1년을 또 17.5%가 올라서 6668로 마감합니다. 놀라운 거는 앞에 예시했던 선상후하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선하후상이나 종가는 똑같아. 근데 희한하게도 수익률은 선하후상. 지금 보여드린 게 선하후상이죠. 이렇게 되니까 수익률이 22%가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 상승이 앞에 오느냐 하락이 앞에 오느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냐, 지금 주식 예측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결국은 주식시장에서의 오르고 내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적립식으로 투자하실 거잖아요. 지금 뭐 돈 묻어놓고 1억, 10억 묻어놓고 뭐 5년, 6년 기다리실 거 아니잖아요.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결국은 주가가 얼마나 오르냐, 얼마나 떨어지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떨어지고 있을 때에도 얼마나 계속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찾을 때 오르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먹을 수 있지만 아무리 주가가 좋은 시기를 많이 거쳤다 하더라도 하락을 할 때 빠져나오면 그거는 적립식 투자에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는 저축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리형으로 1억 만들기를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뭐 S&P 500에다가 똑같은 금액을 저축하는 것도 좋은데 하락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 하락 때문에 아 뜨거워 그러고 안 하면 그리고 막 상승을 해. 상승할 때 막 상승하네 그러고 막 사. 이게 사실 바보 같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금을 늘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 원금을 늘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 수익률이 뭐 1000%면 뭐해? 내가 넣은 돈이 100만 원, 200만 원이다.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단 5%, 10%라 하더라도 넣은 돈이 1억, 2억이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저축은 원금 싸움이구나. 저축은 원금 싸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원금을 내가 얼마로 저축할 거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계획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